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21일 경찰 통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역에서도 시대에 역행하는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 확산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활동도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을 미끼로 돈을 미리 받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정상적인 전화를 가로채는 수법까지 동원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는 452.3명으로 3주 연속 1,000명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에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권고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 인사와 예산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경찰청을 비롯해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가칭 경찰국이란 현재 행정안전부 내 비직제 성격의 치안정책관실을 공식화한 조직입니다. 쉽게 말해 행안부와 경찰청을 연결하는 조직인 겁니다. 경찰국이 설치되면 경찰의 인사와 예산 업무 등을 경찰청이 아닌 경찰국에서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장관이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겁니다. 21일 행정안전부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되자 지역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경찰국에서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게 되면 경찰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행안부가 경찰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료나 정권이 이 지휘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되지 정권이라든지 기관이 지휘를 하게 되면 결국은 그쪽에 따라서 유리한 그런 경찰권이 활동이 될 것입니다. 경남경찰 직장협의회는 내부망을 통해 현 정부가 경찰의 통제 방법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려 한다며 이는 시대적 착오라고 반발을 이어갔습니다. 경찰국 설치를 놓고 지역에서도 중립성 저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경찰은 곧 전국 단위의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오조 앵커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잘 분리해서 버리고 계신가요? 네, 제 나름대로는 잘 분리해서 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네. 가끔 이게 재활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종종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네, 이 오조 앵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전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재활용 폐기물. 컨베이어 벨트를 지나는 쓰레기를 걸러내는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시민들이 버린 재활용 쓰레기를 모은 뒤 다시 분리하는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하루 10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장에는 평균 9톤이 넘는 폐기물이 들어옵니다. 재활용이 되는 쓰레기와 안 되는 것이 섞이다 보니 작업자들이 일일이 걸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분리 배출만 잘 해주시면은 우리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도 좀 냄새도 좀 작게 맡으면서 좀 수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재활용 선별장에서 매각되는 폐기물은 전체 60%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시민들은 재활용을 해야 한다는 인식은 하지만 정확한 재활용 배출 방법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무작정 열심히가 아닌 정확한 분리배출을 알리기 위한 움직임이 밀양에서 시작됐습니다. 아파트 분리수거 현장을 찾아가는 캠페인을 통해 재활용 쓰레기의 정확한 배출 방법을 알리며 지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래에 이 환경을 짊어지고 나갈 아이들이 이런 환경 의식을 그대로 바로 정착시켜주는 게 가장 큰 또 기대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 우리 시민 모두가 환경 인식을 좀 바로 가지는데 제일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재활용을 높이려면 정확한 분리배출은 기본. 지역민에게도 정확한 분리배출 방법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캠페인이 자주 열려서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자연 환경에 대한 생각이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단 내가 먼저 시작을 해서 우리가로 이제 나아가는 점점점 이제 번져가는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티슈 변기에 버리지 않기, 생활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등 모두 기본 상식이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부터, 우리 가정부터 생활 속 실천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방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따른 도시의 변화와 대책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부산의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태풍과 해일 등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해안 도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 또 어떤 대책이 있는지 보도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현대판 노화의 방주, 2030년 부산에 들어설 세계 최초의 해상도시 오션익스 부산입니다. 부산시는 지난 4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유엔 해비타트 원탁회의에서 처음으로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시는 부산항 인근의 축구장 8개 면적에 육지와 다리로 연결한 해상 부유식 플랫폼 형태로 인구 10,000명을 수용하는 지속가능한 해상 도시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에 대비하기 위한 겁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예상한 2030년 부산의 모습을 보면 도시 홍수 피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여름철 폭우가 쏟아지자 바닷물이 넘치고 순식간에 해운대 마린시티와 요트 경기장, 백스코, 센텀시티 일대까지 모두 잠깁니다. 실제로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부산 앞바다 해수면은 해마다 평균 2.76mm씩 상승해 지난 30년 동안 82.9mm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990년대보다 2010년대 들어서는 10% 이상 해수면 상승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 피해가 이어지면 해안 도시의 사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다며 해수면 상승에 대비한 도시 계획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해수면 상승에 대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충분히 만들어서 방제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계속 설정하는 문제라든지 도시 외교를 통해서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의 어떤 중심으로 부산시를 놓는 그런 형태도 필요하겠고,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의 급격한 상승, 이로 인해 10년 내 해운대가 잠길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후위기 현상에 대응할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에너지 정책의 변화와 해수면 하부 공간의 활용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구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프다는 증거,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숫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 추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880년대 이후 지구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북극의 해빙 면적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해빙 면적이 줄어드는 폭이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네, 전 지구의 해수면 변화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해수면 높이가 올라가니까 부산 해운대가 10년 뒤에 물에 잠긴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1980년 이후 전 지구의 연평균 이산화탄소 농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시간이 갈수록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은 30년 전보다 3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봐도 기후변화의 책임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책임이 인간에게 있다면 이를 되돌릴 의무 역시 우리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8일까지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그 전주보다 감소한 3,166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 수도 452.3명으로 전주 511.6명보다 59.3명이 감소했으며 3주 연속 1,000명 이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김해, 양산, 진주, 거제, 사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0대, 20대, 50대로 10대 미만 확진자 증가폭이 컸습니다. 식자재 공급을 미끼로 돈을 미리 받아 가로챈 신종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해 한 식품업체는 관련 대기업이 알려준 계좌로 식용유 대금 3천만 원을 입금한 뒤 담당자나 콜센터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경찰을 찾았습니다. 이후 경찰을 통해 업체와 연락해 납품 일자까지 확인했지만 제품은 물론 연락까지 두절됐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정상적으로 전화를 해도 전화를 가로채 보이스피싱 쪽으로 연결하는 사기에 당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식품 도매상을 대상으로 직원을 사칭해 선 입금하는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제11대 경상남도 의회가 폐원을 하고 공식 회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의장단은 21일 11대 도의회 성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의회가 지방자치구현에 대한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자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자체평가했습니다. 또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그 후속 조치로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책임성, 투명성,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한 점에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 7개월간 파행을 겪은 것에 대해서는 쇄신해야 할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7월 1일자 정기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 규모는 847명으로 3급 1명을 포함해 4급 3명 등 206명이 승진했고 494명이 전복, 26명이 신규 임용됐습니다. 또 소통과 직무 전문성을 갖춘 경남교육 행정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21명을 새롭게 신설된 6급 미래역량 강화과정 연수에 파견했습니다. 박종훈 교육감은 이번 인사는 효율적인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장기 근속자 순환 전보로 운영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제40회 대한민국 연극제가 다음 달 8일 밀양시 일대에서 열립니다. 연극제는 다음 달 8일을 시작으로 30일까지 16개 극단이 참여해 매일 한 편씩 밀양 아리랑 아트센터와 해맑은 상상홀에서 연극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제22회 밀양공연 예술축제와 함께 열리면서 가족 캠프와 전시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이어집니다. 제4회 창원시장배 전국 사격대회가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국 학생부와 일반부 소속 370개 팀 2,300여 명이 참가해 소총과 권총, 산탄총, 러닝 타겟 등 국제대회 전 종목에서 경쟁을 펼칩니다. 또 이번 대회에서 내년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파견 선수도 선발합니다. 올해는 전 종목 경기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창녕 남지개비리가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에 참여하는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남지개비리는 낙동강변을 따라 남지읍 용산리와 신전리에 걸쳐 조성된 벼랑길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26일까지 전국의 캠페인 관광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다양한 상품을 지급합니다. 대한민국 안심여행 캠페인에 경남에서는 남지개비리를 포함해 12곳이 선정됐습니다. 제4기 경남 백인의 앞바다니 지난 주말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경상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는 1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만 3세에서 7세 자녀를 둔 도내 초보 아빠 100명이 참여한 앞바단 발대식을 열었습니다. 백인의 앞바다는 올해 연말까지 놀이와 교육, 건강, 관계, 일상 5개의 분야의 미션을 수행하고 육아 일기를 작성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